첫 번째 작업은 정말 깔끔했어요. 시키는 대로 코드를 고쳤고 테스트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프로젝트에서 두 번째 작업을 맡기니까 성공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작업에서는 5번에 한 번밖에 못 풀었어요. 56%, 37%, 그리고 22%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세 번째 버그가 특별히 어려운 버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버그를 깨끗한 코드 위에 올려놓고 다시 시켰더니 오히려 첫 번째보다 더 잘 풀었거든요. 달라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앞 작업에서 AI가 직접 만들어 놓은 상태 위에서 작업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AI가 일할 수 있는 환경, 하네스를 만들었습니다. 맥락과 도구, 검증과 제약을 한자리에 모아주면 같은 모델도 다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실제 개발은 한 번 실행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고치고 돌려보고 깨지면 또 고칩니다. 그래서 이번엔 같은 환경에서 일을 계속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봤습니다. 지난달에 나온 연구인데요. 조지아텍을 비롯한 7개 대학 연구진이 이걸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실제 오픈소스 저장소 54곳에서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버그 304개를 모았어요. 이걸 100개의 사슬로 묶었습니다. 앞 버그를 고친 다음 그 상태에서 다음 버그를 고치는 방식이에요. 비교를 위해 두 가지 방식을 나란히 돌렸어요. 하나는 앞 작업의 결과를 사람이 만든 정답 패치로 갈아 끼우고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AI가 직접 고쳐놓은 상태를 그대로 물려받는 방식이고요. 모델 7개와 구성 3가지를 전부 평균 낸 결과는 이렇습니다. 정답 상태에서 출발하면 58.9%, 자기가 만든 상태를 물려받으면 36.5%였습니다. 상대적으로 38%가 그냥 날아간 겁니다. 모델을 더 좋은 걸로 바꿔서 얻는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더 선명한 건 사슬, 안 순서별로 쪼갠 숫자예요. 자기 상태를 물려받은 쪽은 56%, 37%, 22%로 계단처럼 내려갑니다. 그런데 같은 버그들을 정답 상태에서 풀게 하면 57%, 66%, 66%예요. 뒤로 갈수록 오히려 성적이 올라갑니다. 앞에서 맥락이 잡히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뒤 작업이 어려워서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앞 작업이 남긴 상태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연구진이 실패 사례를 직접 열어봤더니 두세 번째 자리 실패의 48%가 앞 작업 탓이었습니다. 모양은 3가지로 갈렸어요. 멀쩡히 돌던 코드를 깨뜨린 게 40%, 버그를 그대로 남겨둔 게 25%, 쓸만한 패치를 아예 못 만든 게 34%였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죠. 앞에서 뭘 했는지 기억을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닌가. 연구진도 해봤습니다. 대화 기록을 통째로 이어붙였더니 36.5%가 36.9%가 됐어요. 맥락이 길어서 요약해 넘겼더니 하락폭이 오히려 40%로 커졌고 서브 에이전트로 쪼갰더니 41%까지 벌어졌습니다. 오염된 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코드베이스 쪽이었어요. 다른 팀이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지점을 짚었습니다. 문제 20개를 93개의 체크포인트로 잘라서 모델 11개를 이어 달리게 했어요. 끝까지 완주한 에이전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일 잘한 모델이 17.2%였어요. 그리고 진행할수록 코드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10번 중 8번은 구조가 무너졌어요. 복잡한 함수는 평균 4개 남짓에서 37개로 늘었습니다. 9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숫자가 나옵니다. 그 코드는 핵심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회귀 테스트까지 같이 재면 둘 사이 격차가 1.4배에서 13.3배로 벌어집니다. 통과했다는 신호가 뒤로 갈수록 아무것도 보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비용은 체크포인트마다 2.9배로 늘었는데 정확도는 따라 오르지 않았습니다. 프롬프트로 막아보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코드를 장황하게 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장황도는 33% 줄었는데 정답률은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고 비용만 29에서 48% 늘었어요. 무너지는 기울기 자체는 그대로였습니다. 프롬프트로는 안 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스위스 연방 공대 연구팀이 이미 다 고쳐진 코드 200개를 주고 버그를 고쳐달라고 시켰습니다. 정답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제일 잘한 조합이 68%, 클로드 코드가 65%, 낮은 쪽은 36.5%였습니다. 고칠 게 없는데도 코드를 건드린 비율이 적게는 31%에서 많게는 63%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한 줄 바꾸니까 달라졌습니다. 고칠 게 없으면 없다고 말하라고 시켰더니 80%대로 올라갔어요. 언제 끝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AI는 계속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반복시켰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이름을 붙여볼게요. 같은 일을 다시 하는 건 반복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실행하는 건 자동화입니다. 루프는 다릅니다. 결과를 관찰해서 다음 행동 자체를 바꾸는 구조예요. 실행하고 관찰하고 검증하고 실패 원인을 다시 입력으로 넣어서 다음 시도를 바꿉니다. 되먹임이 없으면 그건 루프가 아니라 그냥 재시도입니다. 하네스가 AI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루프는 그 환경 안에서 실제로 도는 실행 구조예요. 그래서 좋은 루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숫자들이 그대로 조건이 됩니다. 첫째, 되돌릴 수 있는 상태.
정답 모드가 잘 나온 이유는 매번 깨끗한 데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둘째, 회귀까지 보는 검증. 핵심 테스트만 보면 13.3배짜리 구멍을 놓칩니다. 셋째, 원인이 담긴 피드백. 실패했다는 사실만 돌려주면 같은 실패를 그대로 반복해요. 넷째, 끝나는 조건. 고칠 게 없으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반복 한도. 비용은 2.9배로 늘지만 정확도는 안 오르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 잘하는 AI와 계속 잘하는 AI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오래 돌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지를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서브 에이전트로 쪼갠 구성이 제일 크게 무너졌잖아요. 그럼 여러 에이전트로 나누는 건 답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 직접 붙여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서 컨텍스트, 하네스, 루프, 그래프까지 이 흐름을 직접 구현해보는 강의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새롭고 다양한 테크 소식으로 계속 찾아뵐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